자, 안녕하세요. 집밥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집밥공부 시퀀스 토크의 베이직. 자, 데이 1, 유닛 1 기준을 잡아라.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 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화면과 똑같이 생긴 페이지가 하나 보일 겁니다.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유닛을 제가 제목을 기준을 잡아라라고 정했는데요. 이 기준을 잡아라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문을 읽어내는 단 하나의 공통된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능에 등장하는 지문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주제 및 소재와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다양한 것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되게 다채로운 글들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요. 그렇죠? 근데 이 여러 가지 글들을 읽는데 그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면은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작업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읽어내는, 지문을 읽어내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유닛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요, 교재 10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읽는 지문은, 그렇죠, 하나의 단락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 수능 지문에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읽어내시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긴, 뭐 하나의 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연구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뭐 각종 학술서 혹은 뭐 학업서가 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긴 지문의 한 단락 정도를 발췌한 발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지문은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락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단락에는 당연히 뭐밖에 있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읽는 지문은요, 한 단락의 지문 하나가 그냥 주제가 한 개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요. 자, 그런데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문을 읽다가 보시거나 지문을 읽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이제 수능 지문 독해류의 강의를 듣던 누구한테 배우시던 간에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찾으라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걸 찾는다라고, 이걸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요, 솔직히 시간 낭비예요. 이게 왜냐, 자연스럽게 찾아지거나 혹은 찾을 필요 없이 지문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건 아니 눈에 빤히 보이는 건데 그걸 부인하거나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요, 이걸 찾을 필요 없이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찾아야 되는 이 단락이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지문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콱 박아두시고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특정한 문장, 이 지문이 가리키고 있는 주제는 이 문장 안에 있어, 그런 작업을 아예 영원히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수능 공부를 그만할 때까지는요. 자, 그럼 대체 주제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당연히 뭐가 되겠죠?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당연히 주제가 되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필자, 글을 쓴 사람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이겠죠. 필자가 강조하는 것, 필자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독자에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독자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라고 해서 확실히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제일 많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반복. 그래서 지문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문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느 하나의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이제 소재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재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소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주제를 전개하기 위한 재료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쭉 전개라고 하는 걸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재료라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인다라고 하는, 나는 라면을 끓일 거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행위의 어떤 주된 뭐라고 할까요? 주된 행위가 라면을 끓이는 거라고 쳐봐.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 라면도 있어야 되고, 냄비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가스레인지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한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라면을 끓인다라고 하는 행위를 전개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재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그 바로 아래쪽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요. 주제와 소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보시면 이게 되겠죠? 자, 주제와 소재의 관계,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글로 표현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나눈 케이스인데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란 얘기죠? 뭐가 오염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가 오염됐다.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고 싶은, 글로써 알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뭐가 되게 오염됐다라는 얘기를 막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재료를 지금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환경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다라고 하는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환경이다라고 하는 소재를 내가 채택을 했는데, 이 환경은 여러 가지의 환경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무슨 교육 환경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생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우리의 놀이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소재를 동반을 해서 내가 뭐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필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필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그래서 지문에 제일 많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소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아예 공식처럼 박아두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글을 읽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잠시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이따 지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주제는 지속적으로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방식이라기보다는요, 방식도 좋지만 표현 혹은 표현 방식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반복되어 지문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의 주제를 띠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주제를 띠게 돼서 이를 뭐란 얘기가 되겠죠.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지문 하나, 이제 소설책 하나를 읽는다라고 치더라도 그 소설책의 모든 문장이 다 똑같아? 그렇진 않잖아.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책 한 권을 읽었을 때에도 이 소설책 한 권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소설책은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저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저딴 내용이기도 하고 이렇진 않잖아. 그렇죠? 하물며 그렇게 엄청나게 긴 소설이라고 하는 책도 하나의 내용과 하나의 주제를 갖게 되는데, 이 한 달락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의 주제를 갖게 되고 다양한 소재로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는 모든 지문은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읽는다? 자, 모든 문장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반복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읽자라고 해서 제가 믿고 읽자라고 하는 번호 괄호를 친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연결이 돼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수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엄연히 연결되어 있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이해 정도와 독해력과 해석력에 따라서 나는 이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되겠죠? 문제를 맞춰야 된다고요.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뭐라 해야 되겠죠? 이건 연결되어 있는 말이야 라고 믿고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문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요, 지문에 대한 사실적 이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적 이해.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시기에는 해석이 잘 안 돼서 단어를 많이 몰라서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좀 의미에 관련된 의미론적인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해석을 상당히 잘 하는 편인데,
이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막 그럴듯하게 가공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뭐 바보도 아니고 학교를 안 다녀본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배우거나 속된 말로 주워 들은 것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종류의 지식들이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버무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생각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문은 항상 사실적으로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써 있는 걸 써 있는 그대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적 이해는 곧 뭐와 직결되냐면요. 선지 판별과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다가 보시면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다 읽었어. 근데 이 선택지 뭐 1번부터 5번까지 쫙 봤는데 얘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얘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얘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얘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주관적인 생각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지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생각들이 막 슥 스며들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뭐 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말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해도 얘도 말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문을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적인 이해의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이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필자가 한 말에만 집중을 하자는 얘기죠. 즉 본문에 있는 말에만 집중을 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필자가 하지 않은 말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즉 본문에 없는 말이 되겠죠. 혹은 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 정도를 잘 솎아내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잘 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독해 점수와 독해 능력, 뭐 시간 이런 것들은요 아주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뭐 말씀드리는 이것 있죠. 이 두 가지 이건 앞으로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독해 과정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모든 종류의 독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드릴 내용인데 솔직히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 주시면 여러분의 성적은 정말 내가 진짜 이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게 내 성적이 맞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은 오늘 개념 학습은 개념 강의는 딱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페이지 하나를 넘겨보시면은요. 한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부터가 되겠죠. 11페이지부터 우리 지문 독해라고 하는 걸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